네, 안녕하세요. 바다를 만드는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해수어 잘 키우는 방법 2편이 될 텐데요.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중간에 하셨던 분들은 제외를 하고 아예 처음에 했던 분들 위주로 일단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왜 어렵지도 않은 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여왕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뭐 숙성된 여과제나 뭐 숙성된 물 그런 걸 하나도 쓰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초기 세팅 해가지고 완전 다 새 물에 완전 새 여과제로 지금 물을 다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좀 하신다는 분들 보면은 이제 라이브락을 넣거나 아니면 숙성된 여과제를 넣거나 해서 물잡이를 굉장히 단축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성공률이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지금 숙성된 여과제도 있고 숙성된 라이브락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를 지금 굳이 안 써서 이렇게 세팅을 한 이유가,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변수가 돼요, 초보자분들한테. 그게 없으면은 그분들은 초기 때 어떻게 세팅을 하냐, 그리고 그게 없는데도 세팅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일단 이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기존에 있는 숙성된 여과제를 쓰고, 그리고 어쨌든 물도 기존 거 약간씩 섞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물잡이를 쉽게 하는데, 어쨌든 초보분들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숙성된 여과제나 이제 숙성된 라이브락 혹은 숙성된 물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 요즘은 워낙에 박테리아제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제품을 쓰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라인이 안 잡히는데, 네, 이 제품인데, 이건 이제 스타반무라고 하고, 이거랑 이제 똑같이 생긴 것 중에 이제 바이오다이제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앰플 형식으로 돼 있고 이제 하나하나씩 까서 쓰는 방식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물고기를 어항에 넣고 키울 때 저거를 꼭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초반에 물고기를 물잡이를 할 때 저것들을 사용해 주는 것과 안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저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고기 폐사를 안 하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물고기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 이제 프리츠 제품도 있죠. 이 제품도 잘 쓰시면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근데 일단 저는 가격적인 성능으로 봤을 때 이제 프리츠가 바이오다이제스트보다 좋은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물음표를 갖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바이오다이제스트랑 스타반무 이 프로디바이오사 제품을 사용 중에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물고기들 사실 상태를 보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물고기들 지금 밥을 아직 안 준 상태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수영을 할 때 호흡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뭐 가령 예를 보면은 호흡이 지금 거의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뭐 얘도 그러고, 얘도 호흡이 몇 번 없고, 그리고 얘도 호흡이 몇 번 없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초에 뭐 한 2번 혹은 3번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뭐 1초에 한 번 혹은 0.1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호흡이 되게 빨라지게 되면은 어항이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그 문제는 암모니아랑 이제 아질산 그런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테리아제를 써야 된다. 이거는, 그리고 어쨌든 숙성된 어항이 될수록 이 부분은 굉장히 저해가 돼요. 그러니까 해결이 굉장히 잘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갓 세팅한 어항들 같은 경우는 여과제나 이제 어항 물속에 박테리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과제 박테리아제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이제 스키머를 닦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스키머가 지금 닦은 직후고, 지금 보시면은 보통 라면 끓인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라면 끓이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서 이제 거품을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얘도 보시면은 마찬가지고. 근데 초보자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어항이 높아서 사실 어항 속에 뭐 손 넣고 그런 것도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이거를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어항 속에다가 손을 웬만하면 안 넣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항에 손을 넣는 순간 스키머들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일을 안 하면서 단백질이나 이런 껍데기들을 많이 분리를 못 해주니까 그게 이제 암모니아로서 나오고, 어쨌든 어항에서 스키머가 일을 안 하는 시간만큼 그 단백질들이 분해돼서 암모니아로 뜨기 때문에 물고기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항에 손을 넣지 마시고 스키머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키머 컬렉션 컵을 왜 자주 닦아 주셔야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거품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품을 초기 때 올리는 건 대부분 단백질 아니면은 그 입자가 약간 고운 먼지나 이제 약간 뿌연 그런 것들을 대부분 걸러내요. 공기들끼리 이제 접촉해서 빼낼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스키머가 제거 못하는 거는 이온화된 무언가인데, 이온화된 거라고 하면은 보통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을 포함한 그 외에 소금, 첨가제 분류들 해가지고 어쨌든 물에 완전히 녹은 것들은 제거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스키머가 단백질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단백질을 끌어올리고 수시간 이내로 암모니아로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얘가 거품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고, 이제 어항과 어떻게 보면 위에 컬렉션 컵이 맞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분해가 돼가지고 거품이랑 만나면은 거품이 끌어올려주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는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스키머가 사실상 일을 하는 의미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위쪽에 이제 머드 같은 게 많이 끼게 되면, 일정량 이상 끼면은 이 머드가 또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닥 쪽으로. 그래서 스키머 좀 오래 쓰시고 이제 좀 청소 약간 좀 게을리하신 분들 스키머 보면 스키머 바닥 쪽에 머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다 암모니아로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물고기들한테는 좋지 않겠죠. 그리고 당연히 양말 필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고기들 먹이를 한번 줄 건데, 먹이 주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생먹이 다 녹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브라인 시림프예요. 이거 줄 거고, 그리고 일반 사료 이렇게 두 개 줄 건데요. 일단은 먼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인 시림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네, 이제 좀 안정이 됐으니까 일반 사료 한번 줘볼게요. 네, 이렇게 일단 먹이를 줘봤는데요. 이 먹이를 지금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먹이를 주고 나서 보통 스키머들을 보면은 지금 거품 끌어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도 그러고 이쪽도 그러고. 이게 그 이수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수조랑은 다르게 리턴량이 굉장히 센 수조예요.
그래서 이제 수조에다가 먹이를 놓은 직후에 이제 단백질막이 깨져도 이제 리턴량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이게 금방 회복이 돼서 아래 스키머들 보듯이 이제 일을 금방 하는데, 일반적인 어항들 같이 이제 배관이 좀 작게 뚫려 있고 그리고 리턴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스키머가 이렇게 먹이를 준 직후에 다시 일하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됩니다. 좀 짧은 거는 한 30분, 좀 긴 거는 1시간 내외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제 제가 앞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키머가 일을 해야 단백질을 걸러내게 되고, 그리고 그 단백질이 걸러져야 어항에 이제 암모니아가 들뜨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먹이를 줘가지고 단백질막이 깨져서 스키머가 일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항에 먹이를 예를 들어 삼시세끼를 하루 3번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은 최소 하루에 스키머가 한 2-3번 정도 일을 안 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데미지가 어항에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사실 어항을 바꾸시거나 구조 변경을 하지 않으시면 사실 해결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기를 많이 키우는 어항에서 먹이를 많이 주시게 되면 어느 정도 스키머가 일을 안 한다는 걸 좀 감안을 하시고 먹이를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스키머가 먹이를 줘도 계속 일하는 상태가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어항 제작하는 회사들한테 어항 제작해서 이렇게 배관 크게 뚫어서 이제 리턴량 좀 확보해 달라 그러면 이걸 왜 하시죠?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리턴량이 많아서 뭐가 좋다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크지는 않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히 논문이나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항에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걸 피드백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리턴량이 이렇게 다다익선이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점이 된다, 이제 이런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끔 큰 어항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어항은 먹이 줘도 스키머 이제 일 계속 잘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항들은 물고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안 들어간 어항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신 어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시간 후부터 스키머가 일을 안 합니다. 그만큼 리턴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부에 준 먹이가 선푸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 어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도 지금 제가 먹이 준 지 몇 분이 이미 지났어요. 이미 한 몇 번은 회전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라면 끓이는 게 아니라 이제 거품을 찐득하게 이제 올리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게 사실 스키머 컬렉션컵 청소를 해주고 나서 효율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먹이를 주고 나서 스키머컵이 지저분한 상태일 경우에는 라면 끓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스키머컵 이렇게 닦고 나면은 라면 끓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일반 어항들도 마찬가지지만 라면을 끓인다는 거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꾸준하게 일해서 꾸준하게 뽑아내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 하이라이트 마지막으로 파우더 블루탱의 근황인데, 일단은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100점은 여전히 달고 있는 상태고, 아직 근데 다른 생물들한테 100점이 옮은 게 없어요. 다 깨끗한 상태고 피부도 깨끗하고 이상 없는데, 이제 파블탱 이놈만 지금 일단은 100점이 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배가 볼록해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 지금 어항을 24시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제가 먹이를 먹어서 저렇게 볼록해진 건지 아니면 지금 복수가 와서 저런 건지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지금 아직 밥을 안 먹는 상태고 이끼는 열심히 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아무튼 이제 어쨌든 결과가 조금씩 나오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중에 산호 몇 점 넣고, 그리고 한 2주 뒤에 산호가 좀 대량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 옆에 이제 이 어항을 세팅을 들어갈 건데,
45큐브고 바로 세팅 가능하고, 그리고 기전이 일단은 공유되는 어항으로 들어갈 거라서 이 부분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구독, 좋아요 항상 잊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다를 만드는 남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